원주 단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지금은 이렇게 건물 한 채 없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던 고속버스들은 현재 다른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터만 남은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를 위한 터미널 역할을 책임졌던 이곳은 갑자기 운명이 끝난 터미널인데, 이렇게 터만 남은 이유는 지난해 일어난 일과 관계 있습니다. 먼저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과거 원주시 버스 터미널과 함께 우산동에 있었던 터미널로, 북쪽으로는 태장동에 소재하는 영동고속도로 원주 RC와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원주 강릉 간 노선을 비롯한 버스들이 원주 RC를 통해 단계동까지 들어갈 때보다 더 금방 터미널에 도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였는데, 여기서 우산동에서 벗어나 단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2002년에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먼저 단계동으로 이전하여서 한동안 이완화된 상태에서 두 터미널이 운영되었습니다. 2002년에 단계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도 몇 년 뒤 고속버스 터미널 옆으로 옮긴 이후로는 몇몇 노선이 우산동에서 중간 하차를 해주는 식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동부고속에서 운영했습니다. 지금의 동부고속은 코리아 와이드 계열사이지만 과거에만 해도 명실상부 대기업 동부그룹 산하의 고속버스 회사였습니다. 제천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 등과 함께 동부고속에서 주로 운영을 담당하는 터미널이었고, 이용할 수 있는 행선지는 서울 경부, 광주, 동대구, 그리고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강릉행, 진주행까지 5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서울 경부 원주 노선의 배차가 조밀해서 그래도 자주 버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명 남원주 역세권 개발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무실동 주변에 중앙선 복선화 건설에 따라 원지역에 이전했고,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아파트 단지 건립 계획도 있었습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도 무실동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특화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무실동에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RC가 지나가지만 만중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도 쉬운 편입니다. 단계동 터미널에서도 남원주 RC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조금 짧은 편이나, 현 원지역 바로 주변의 경우라면 남원주 RC 출입구와의 거리가 단계동 터미널보다 더 짧기도 해서 고속버스가 운행하면서 터미널과 고속도로 RC 간을 더 쉽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 국립대학교 캠퍼스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지만, 단계동에 비해 원주 시내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거나 접근 난이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실동으로의 이전은 장점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무실동 이전이 없던 일이 되고 난 후 2022년에 갑자기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의 운명이 끝날 일이 벌어집니다. 2022년 6월 23일 원주 MBC의 보도,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는 앵커의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운영자 동부고속이 경영난을 이유로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고, 이후 새 사업자가 퇴거를 요청하면서 고속버스는 임시 승강장 신세를 져야 하게 생겼습니다. 원주시는 이 일을 몰랐으며 사유재산 매각 관여 권한이 없고, 매각된 이후에야 원주시에 통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계동 개발 당시 매입 금액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에 팔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터미널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을 분명히 밝혀 확실하게 고속버스 터미널이 없어질 것을 직감하게끔 했습니다. 원주시 소송을 통해 터미널 운영을 강제할 수도 있었겠으나 원주시가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포기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의 버스 퇴거를 대비해 설치했던 임시 승강장은 구조물을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 녹지구역에 설치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방 철거되었습니다. 당초 퇴거 요청을 했던 새 사업자 측은 일단 고속버스가 10월까지 터미널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는데, 반곡동에 매입한 새 차고지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임시 승강장을 녹지구역의 바로 건너편에 설치해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8월 당시만 해도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9월 들어 동부고속과 원주시 버스터미널 사업자 동신운수와의 터미널 통합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터미널 시설 사용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합의였으며,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임시 승강장 설치 및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약 한 달 뒤 원주시의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동부고속의 터미널 통합 제한 수용과 통합 운영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고속버스가 임시 승강장 신세를 지게 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고, 정식 통합 운영 시작은 12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터미널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기존 원주시 버스터미널은 12월 10일부터 통합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이 됩니다.
고속버스가 현재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승강장을 사용하며 승객이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통합 운영이 시작되고 나서 서로 다른 행선지의 버스 두 대가 같은 승강장에서 같은 시각에 출발해야 하는데 서로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으며 또 그 사이 시설 개량이 눈에 띄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거나 오히려 계속 공사 중인 공간도 있어 아주 쾌적하게 터미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 매각이나 버스 퇴거 요청만 아니었다면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은 갑자기 사라지고 원주 종합버스터미널로 빠르게 통합해야 하는 작업을 벌여야 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동부고속의 경영난이 부지 매각을 가속화한 것이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동부고속은 꾸준히 사세가 약화되어 가던 회사로 2010년대부터 기존 노선을 하나씩 매각하거나 철수하는 행보를 보여오면서 2018년에는 용인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들을 비수익 노선 정리를 목적으로 모두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 사이 과거 동부익스프레스에 속했던 고속버스 사업부 자체가 동부그룹에서 사모펀드로 매각됐다가 동원그룹에 잠시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 뒤 코리아와이드로 다시 매각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민간 회사의 경영난이 대중교통 발목을 잡는 일을 가속화시킬 여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이슈가 있었던 당해부터 동부고속은 파업이 한 차례 일어나기도 하거나 사실상의 승무사원 상시 모집 공고 체제로 넘어가기도 해서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버스업계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계속해서 운행되어야 하는데 원주에서는 버스를 위한 거점 역할에 근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만일 터미널 통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면 이유는 달라도 청주 고속터미널과 동일하게 고속버스만 또 임시 승강장 신세를 지게 하는 또 다른 사례를 만들고 고속버스 승객 이용 불편을 야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 보도가 있기 전부터 그동안 터미널 부지 내에 견본주택 건물이 들어섰다 철거됐다 반복한 적이 있는데 버스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었던 땅 중 일부분을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쓰고 있어서 공공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확장까지 염두에 둔 땅이었으나 확장은 없이 임대만 해줬는데 업체 관계자는 크게 분양받았고 크게 지면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방송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도 환매 조건이 없었고 가설 건축물이면 규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